자, 석빙고의 얼음 보관 방법 보겠습니다. 자, 조상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 석빙고를 활용하였다. 석빙고는 겨울철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한 냉동 창고로. 자, 석빙고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네요. 뭐예요? 석빙고라는 것은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하는 냉동 창고다. 자, 내부의 낮아진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를 통해서 다음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죠. 그 다음에 장기간 그 낮아진 온도를 지속시킨다. 그 다음 앞으로 석빙고에서 얼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하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말을 해줘.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1문단 내용은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석빙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2문단 가볼게요. 자, 우선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에는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평형을 이루려고 하고, 에너지 이동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자, 에너지의 이동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가 되면서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고 방출이 일어나겠죠. 이러면서 막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질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이때의 에너지를 숨은 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를 보면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숨은 열의 개념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상태 변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상태 변화 과정에서 항상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틀려.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온도는 일정하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상태 변화가 될 때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하고, 거꾸로 같은 양의 물이 얼음이 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주변에서 어떻게 되는데 얼음이 될 때 같은 양의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0도씨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다. 왜냐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는 어때요? 융해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숨은 열의 물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 나올 수 있겠어요? 뭐 지문 1치부 문제에서 같은 양의 얼음과 물 중에서 얼음이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다? 아니라고.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다고요. 물이. 왜냐하면 물이 되면서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을 한번 중요한 거 그어보면 같은 양의 얼음보다 0도씨의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물이 되면서 차가워져. 그러면서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자, 이 석빙고가 낮은 온도 유지하는 거 나왔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 부분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거. 그러니까 안 녹는다. 그래서 차갑게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므로, 자, 조상들은 석빙고 바다를 경사면으로 만들어 물이 번활하게 배수되도록 했다. 자, 석빙고 바닥을 경사면으로 만든 이유가 나왔죠. 왜? 물이 빨리 제거되어야 하므로. 그래서 이 문단 내용은 얼음을 통해 낮은 온도를 유지한 석빙고. 3문단 가볼게요.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얼음을 이용해서 내부를 차갑게 만드는 거죠. 최대한 밀폐된 구조를 만들더라도 석빙고는 외부와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서 내부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대. 왜? 그러니까 어떤 거 나올 수 있어 문제에서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밀폐된 구조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때? 내부 온도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아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밀폐된 구조고 차갑더라도 내부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들은 석빙고 천장 상단에 통풍구를 설치했대. 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석빙고 천장 상단에 통풍기를 설치한 이유는 왜? 외부의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해결하려고.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밑줄을 그어보면은 내부를 차갑게 만들더라도 내부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풍구를 설치한 거지. 됐죠. 그 다음에 공기와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져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야? 밀도가 낮은 공기, 같은 말로 온도가 높은 공기가 상승하면 밀도가 높은 공기, 즉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밀도가 높은 공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거지. 그리고 밀도가 낮은 공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가는 거야.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간다. 여기다 정리해서 써봐야겠다. 밀도가 높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자, 석빙고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이 말은 공기의 밀도가 낮아진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이동해.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해. 에 따라서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며 상승한 공기는 아치원 천장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서 그 위에 통풍구로 빠져나가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더불어 통풍구에는 얼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덮개돌을 설치하였다. 덮개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게 왜 설치를 했는지도 중요하겠죠. 왜? 얼음이 녹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차단하려고. 그 다음에 3문단 갈게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3문단이 제일 중요해. 3문단 관련해서 이제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3문단 내용은 통풍구를 통해서 낮은 온도 유지한 건데 이제 밀도, 온도 이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4문단 볼게요. 또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일종의 단열재 하는 거는 뭐예요? 열을 차단, 보온하는 거. 이 단열재 역할을 하는 칩을 채워 넣어서 보관을 했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의 분자들 사이에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의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해당 부분의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동하게 되고 그 진동은 옆 분자를 따로 진동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교환의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에너지 전달 정도는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 즙은 얼음에 비해서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 이 때문에 얼음끼리 쌓아놓는 것보다 즙을 활용하여 쌓아놓는 것이 얼음 보관에 훨씬 효율적이다. 왜? 얼음에 비해서 즙은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덜 녹는 거야, 얼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즙은 스티로폼처럼 미세한 공기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대. 중요한 거 뭐 일취불일취 문제 이런 거 나오겠죠. 즙은 공기구멍이 많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뭐 공기구멍이 거의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즙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보면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집을 채워 넣는데 여기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물질의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어떻게 돼? 해당 부분에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 진동하고 그 진동은 옆 분자를 다시 진동시키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동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집은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은 공기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3문단은 에너지 교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5문단 갈게요. 이 밖에도 석빙고 외부에 흙을 덮어서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였고, 즉 그 뭐예요? 온도 유지를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 공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부에 흙을 덮어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는 거야.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풀을 심어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다. 지금 뭐야? 온도 유지를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네. 집중해 볼게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보면은 외부에 흙을 덮어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했고, 그다음에 풀을 심어서 어떻게 됐어요? 외부 에너지로 인해서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나왔어. 다음 또한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은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집안에 비해서 낮게 만들었대. 세 번째 방법이네. 뭐예요?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은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집안에 비해 낮게 만들었다. 왜냐면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 집안에 비해서 낮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온도 유지를 위해서 주변 집안에 비해 높게 만들었다. 틀리지, 낮게지. 그래서 여기 5문단 내용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석빙고 방식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왔어. 그다음에 6문단. 석빙고는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천연 냉장고로 당시 다른 나라의 장치에 비해서도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 건축물이다. 우리 석빙고 이렇게 훌륭하다 하면서 의의를 말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빙고 관련 지문은 이제 에너지 교환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거는 과학에서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볼 때 이제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